이게 우리가 이걸 할 때는 항상 '건축사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시공 사용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며 인접대지 용벽의 처리와 관련하여 안전상 문제 및 민원 발생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민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민감하게 굴어 실시된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수 교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에너지 효율 등급 인정, 제로 에너지 인정, 녹색 건축 인정,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고려하고, 그다음에 BF 관계 이것도 항상 요구되는 거고, 성북구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이용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범죄 예방 기법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고, CPTD 재난 발생 시 재난 약자를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피난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피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공사 시 유발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본 것이고, 인제 배치 계획을 보면 대지 조건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의 효용을 높이고 세세계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레벨차를 활용하여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 고용조건 출입구 시설의 조닝을 계획한다. 가로 활성화를 고려하여 시설 및 외부 공간을 배치한다. 대지의 어 나는 계획을 이거 외부 공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었는데 당선작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당선작은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 활성화, 공연장 직접 출입 뭐 요것이 좀 점수를 땄던 것 같아. 그다음에 대지의 레벨 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4m 도로에서 높은 4m 도로 1층 부분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주차장 레벨을 계획한다. 이렇게 봤고, 부정적 대지의 예각 부분을 조경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옥상 공간까지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시설 전체가 유기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한 게 꽤 된 거네. 코로나. 음. 음. 부지 전면 동서문로 25m 전면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불가에 따라 효율적인 동선 및 공간 계획을 하도록 한다. 평면 계획. 자, 평면 계획 인제 나옵니다. 공용 공간. 노인 종합복지관에 적합한 중앙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스프링클러를 위한 소방용수 등 필요 설비를 위한 공간을 적절하게 계획한다. 기계 전기실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위하여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진입 공간은 전면 가로에 대응하여 가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 쉼터. 시설에서 활용할 기자재와 식자재 등의 하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물품 반입을 위한 하역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역장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진입 공간이 그렇다는 거죠. 보행자가 많은 방향으로 출입구 및 진입 동선을 계획하여 이용자의 효율적인 접근을 유도한다.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은 보차 분리를 원칙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목적 홀로 계획하고 적합한 음영 계획을 한다. 악기 및 기자재 창고 등 충분한 창고 공간을 확보한다. 공연장 기능에 적합한 천장고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교육 사무 편의 공간, 교육장 강의실은 강사 대기실과 근접하도록 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강의실은 음향 설비를 갖춘 공간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 일자리 지원센터는 은행 창구 형식을 띠며 관장실, 상담실, 회의실, 서고 등과 함께 배치되도록 한다. 유사한 공간은 가능한 존으로 계획하고 동선은 면밀히 검토하여 혼잡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실용도에 적합한 모듈을 선정하고,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서 항상 유의해야 돼. 모듈. 면적이 딱 주어지면 '아 이게 몇 메다 몇 메다 모듈이구나.' 딱
감이 와야 돼. 그래서 그 모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에서. 시험 지문에 모듈이 내포돼 있어. 그걸 발견해야 돼. 가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간을 연결하되 영역은 구분. 북카페는 휴게 공간으로 계획하되 식당 이용자의 대기 공간을 겸한다. 옥상 외부 공간은 어르신을 위한 텃밭, 옥상 정원 공간으로 계획하고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의 접근성.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올라간다 그 말이지. 주차 공간은 차량 진출을 위한 통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하여 계획한다. 그러니까 지금 측면이 4m 도로고 전면이 25m 도로잖아요. 그럼 이게 3.5m로 아까 표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5m만큼 띄워서 뭐 건축을 해야 이게 6m 폭이 돼 가지고 주차 진입이 된다 그런 얘기라고. 차량 진출 입구는 동서문로 25m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불가한 조건을 감안하여 작은 도로의 진입 시 교통 영향이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도록 개수와 위치를 고려해 배치한다. 차량 진출 입구에 형성되는 경사로는 후배가 과도하게 가파르지 않도록 위하여 계획하고 노유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원만한 경사로 설계해야 된다. 셔틀버스 45인승 운영할 예정인 시설이므로 시설 이용자가 고령층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하차 및 공간 및 출입구 계획해야 된다. 음. 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베리어 프리, BF 인증, 적합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조경 등을 통해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지 상황과 프로그램 제한 조건, BF 인증에 따른 제한 조건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시설의 기본 요구 조건을 우선시하면서 내부 공간을 포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식재 등을 고려한다. 시설의 건립이 주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 개선 및 보행 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해 계획한다. 기타 분야.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건물 전체의 생애 사이클 비용, 유지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해라 이 말이지 뭐. 자동 제어 시스템은 타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방식. 장애인용 위생 시설은 음 일반인이 모두 사용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라 이 말이고. 환기 시설 이거는 뭐 바이러스 방지, 확산 방지 뭐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에너지 효율 등급 1 플러스 플러스, 제로 에너지 5등급, 신재생 에너지. 친환 환경 친화형 건축물 높게 설계하고 에너지 전략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 시스템, 설비 시스템을 제작하도록 한다. 태풍, 호우, 수해 방지를 위한 빗물 이용 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설계에 반영한다. 부지 환경 개선, 시설물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도모한다. 건축물 설비 기타 시설 구조 방법에서 합리적인 선적으로 내구 수익이 증진되도록 계획한다. 시설물의 설계에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공법, 설비 및 부대 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 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뭐 늘 하는 얘기고. 자, 제공도서 지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네. 자, 됐고 봅시다. 도판 한번 보자고. 결과부터 한번 보자고. 결과를 보자고요. 그래, 이게 나는 이제 바로 여기서 낮은 레벨에서 주차 진입을 하게끔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주차가 들어가게 했는데, 당선작이 보니까 이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공연장으로 들어가게끔 계획을 1등 당선작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이 들어가고 여기서 주차를 들어가 가지고 1층을 주차장으로 했더라고. 글쎄 난 그게 뭐, 나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외부 공간이 되고 진입층이 되는 걸로 봤는데, 당선작하고 큰 차이가 그거였더라고. 그렇게 됐고, 요것이 배치도고 전체적인 도판 느낌이 이래요. 평면도.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도면에 가서 한번 봅시다. 2022년도구만. 코로나 충일 때지? 그래서 난 진입청을 이렇게 들어가고, 진입청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는데, 1등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야. 1등은 주차장을 여기다 놓고, 진입청을 이렇게 넣었어. 그런,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평면부터 봅시다. 주변에,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조화 이런 거 이제 항상 써먹는 이제 그런 형식인데, 주변에 주요 건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쭉 주변 현황을 그려가지고 음, 뭐, 우체국 건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변 건물, 주요 건물을 보여주고, 나열해서 보여주고, 우리 건물, 우리 사이트에 우리 건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요런 형식, 그런 게 있고, 자, 뭐, 외부 공간에서는 뭐, 이것저것 진입층에 부분 도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전체 도시도
조감도. 음. 근데 안 맥혔어. 심사위원들을 잘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 자, 이게 배치도를 보면은 레벨이 인제 다 표시가 되는데 여기가 57 레벨이고 여기가 얼마냐? 60.6 이네. 그러니까 한 3.6 미터 정도 차이 나는 거야 이게. 3.6 미터가 높고 여긴 좀 더 높고 자꾸 올라가.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옹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옹벽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북쪽에 이렇게 옹벽이 아파트하고 사이에 옹벽이 있잖아. 음. 그런 걸 감안하면은 유사점이 있지. 그런 걸 인제 참고할 필요가 있고 어 이게 대지 경계선이 여기 있는데 왜 일조권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이게 도로가 있어서 그렇구만. 도로가 있어서 이 전북 방향에 경북이 어디야? 경북 표현도 안 해 놨네. 제주도에 전북 표시가 안 돼 있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아, 청구시도.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보면은 왼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 여기에 표현하게끔 돼 있는 건데 여기다 띡 갖다 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예. 이렇게 북쪽이 이렇게 가는 모양이다. 이거로 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북쪽 가네. 음. 그래서 뭐 옹벽에서 인제 지하를 파려면은 인제 어느 정도 띄워서 그려야 되고 이렇게 건축 가능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도로니까 이건 뭐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기는 아마 3 미터 선이 있을 거야, 건축선이. 미간도로변에. 이게 3 미터 띄우게 돼 있고 여기는 따로 뭐 그런 게 없는 것인 상태에서 건물을 어쨌든 꽉 채워서 잘 넣었는데 심사위원들의 입맛에 안 맞은 거지. 이게 인제 주차장 입구고 자 1 층을 아까 얘기했듯이 1 층을 나는 보행자 접근층으로 보고 이렇게 부출입구 두고 여기에 주출입구 두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어뜨고 조경에 대해서 아까 요구한 것 어쩌고 보면은 여기가 가로 공원 비슷하게 조성이 돼 있어.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다가 포켓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백약이 무효한 결과였어요. 뭐 이런 거는 잘 어울리는 거지. 뭐 당락을 떠나서. 그렇고 음 평면도로 한번 가 봅시다. 자 지하는 한 층 내려온 거고 위에 층부터 봐야지. 자 여기서 주차가 들어가서 14 대를 만들어 줬고 보행자는 여기서 주출입, 보행자 부출입이 여기가 되는 거지 인제. 예. 이게 인제 지상 1 층인데 예 그렇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당선작이 바로 진입을 해서 공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
좋은 점수를 받을 만했네. 그래야 이게 여기 이 시설물을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진출입, 이 가로 보행로 이런 것이 인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1 등작이 예 상당히 잘 됐다고 봐. 이런 걸 딱 결과를 딱 보면은 '아 아이디어가 내가 부족했구나. 입상작, 당선작의 아이디어가 좋았구나.' 하는 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심사위원회 무슨 뭐 편파 뭐 뇌물 먹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음. 음. 복지관? 음. 음. 어. 음.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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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다음에 인제 요것이 지상 2층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옥외에서 이렇게 주출입구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유마루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방풍실 들어가서 로비로 들어가고 뭐 교실 만들어지고 화장실 들어가고 이런 그런 형태야. 부출입구는 인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안 맥혔어요. 2 층이고 아까 거기가 1 층이었죠? 본게 1 층. 지하로 가 보면은 계단 타고 내려와 가지고 공연장 만들어 주고 뭐 분장실 어쩌고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예 가로 활성화해서 점수를 잃었다. 그런 것이 되겠어요. 요런 누마루 느낌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소용없었다. 그 결과. 그다음에 3층 평면도를 보니까 계단을 양쪽으로 타고 와서 주계단, 부계단을 놓고 어 이런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이런 인제 돼지 모양에 따라서 인제 건물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런 데서 '화장실을 요렇게 풀어냈다.' 하는 거를 어 잘 봐 두시고 음 뭐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복도를 이거 오픈시켜 가지고 이게 이건 사무실이구나. 사무실이니까 복도가 없을 수가 없네. 예. 강사 대기실, 취미교실, 이것도 취미교실이고 관리 사무실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오픈할 수가 없네. 예. 벽도 있어야 되네.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 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 위층인가 보다. 위층 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복도가 필요 없이 인제 이게 다 민원실로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음 그런데 당선작은 여기서도 복도를 따로 안 만들고 이쪽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고 여기도 사무실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이게 없었던 것 같아. 음. 너무 다
음.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무실에 용무가 없는 사람은 이 코아를 이용하면서 이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어. 왜냐면 이거 전체를 사무실로 놓고 보면은 이 사무실 제실자가 비상시에 요리도 피하고 요리도 피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평면이야. 응? 그렇지. 복도 없애고 다 사무 영역으로 쓰는 거지. 화장실하고 침교실하고 음. 강사실은 글로 나가면 되지. 굳이 절로 안 나가면 그런데 원칙은 항상 양방향 피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도를 뒀는데 그걸 중요하게 안 본 것 같더라고. 문제가 다소 있었지만은 워낙 개념이 아까 그게 1층 주접권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약점은 커버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음. 아까 인원수를 주었었잖아. 우리 지침서에서 아까 그지? 음. 여기 보면은 음. 우리가 이건 결과물이구나. 각 실별로 인원 몇 명 이렇게 아까 공통 지침 지침 해가지고 나왔었잖아. 그거에 맞춘 인원수니까. 음.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할 거 그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그것도 이제 요것이 이런 형태들이 거의 많이 반영될 거야. 사무실은 이런 방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민원실 들어가는 부분은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음. 뭐 동대 동대본부도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렇고 평면 계획 짜는 거, 계단, 화장실, 엘리베이터 요거 짜는 거를 평소에 잘 익혀 놔야 돼. 그래야 인제 건축사시험 평면 계획이 딱 나오면은 계단을 어디다 두고 복도를 어떻게 연결해서 실을 배치할 건가. 그것이 딱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문제를 딱 받아 읽어 듣는 순간에 감이 와야 돼. 그래야 평면 계획 2 과목 평면 계획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4 층, 5층 부분에 가니까 에 체력 단련실이 있고 체력 단련실에서 바로 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그 지침에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실에 이용하는 탈의실, 샤워실, 탁구장이 있었는데 뭐 평면 계획은 짜임새 있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조닝해서 점수를 잃었어. 영역을 구분하는 데에서 실패를 했다. 아까 공연장 부분을 어 전면 보행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 포장이 너무 큰데 매대가 4 개나 아니야. 탁구 공이 많이 뛰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 이것도 지금 규격에 맞지는 않아. 어. 많이 줬다고 줬는데도 실제로 이거보다 더 규격을 보면은 더 큰 공간을 요구해. 아니 뭐 세대든 네대든 간에 이 폭 자체가 벌써 좁아.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 주어진 여건에서 흉내를 내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5 층이 이렇고 옥상 올라가면은 무슨 뭐 또 텃밭 뭐 이런 게 있다고. 6 층에는 올라갔더니 에 이렇게 식당이 있고 경로식당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여기 시설 이용하다가 인제 점심 먹어야지 여기 와서 이제 점심 먹고 카페에서 어 뭐
차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줄을 서야 되면 여기서 대기하는 공간으로 북카페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거는 짜임새 가지고 음 그리고 조리실에서 영양사실 조리 사실은 영양사가 식당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점이 쪼끔 미흡하네. 음. 영양사는 식사 시간에는 나와서 다 의사가 회진하듯이 돌아다니지. 다 예 그리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마지막 하는 시간에 다 음. 내가 평면 계획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좀 줄이고 조닝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형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을 좀 더 안분할 필요가 있겠어. 평면 계획 잘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결과가 번번이 있었어요. 요게 6 층이고 7 층에 가 보니까 지붕인가? 7 층에 가 보니까 인제 대강당이죠. 음. 아니지. 경사 없어. 음. 방바닥이야. 있는데 좀 위험하겠다. 그 경사가 있는 강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또 맹점이야. 이거는 인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지. 의자 쫙 한쪽으로 걷어 놓고 그냥 뭐 단체 무슨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다목적 홀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음. 그래. 그렇고 이게 인제 뭐 하여튼 강당에는 항상 이렇게 넓은 대기홀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만일 대강의실로 쓴다면 뭐 이게 소강의실 뭐 그런 거. 이거 동호회실이고 여기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북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벽이 좀 어 하드한 벽체가 돼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고 남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주로 시원하게 뚫려서 소프트한 외벽을 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1 층. 자 지붕에 인제 옥상을 엘리베이터로 올려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이거는 뭐 옥에 스탠드가 만들어졌고 여기는 휴게 데크, 옥상 정원. 이 옥상 정원인데 이게 뭐 텃밭 뭐 이런 걸로 쓰겠지. 뭐 이런 것도 표현해 주는 게 좋아. 지침에서 요구 조건에 옥상 엘리베이터 올리는 거, 텃밭 이용하는 거, 텃밭 쓰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한 거를 여기 도면에서 표현해 주면은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요거네. 옥에 집회장 해 놓은 것이 인제 요거네. 스탠드. 요런 분위기. 그다음에 요것은 텃밭 부분이면서 데크가 되네. 요 데크가 되네. 휴게 데크가 되네. 휴게 데크는 요거고 옥외 집회장은 요거고 요렇게 되겠네. 그렇게 평면이 됐고 인면에서는 인제 뭐 우리 전통 창호 모양으로 해서 디자인을 요렇게 한 건데 에이,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인면 계획이 그렇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봐도 이렇게 인제 개념이 이렇다는 거하고 이 전통 창살의 문양을 인면에 도입했다는 거하고 뭐 요런 거는 이제 뭐 요런 거라고 봐야 되겠지. 요런 거나 요런 거. 그리고 인면 재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인제 이걸 예를 들면 칼라를 허용하는 경우다고 하면은 칼라까지 같이 인제 개념을 표현해 주는 게 좋겠지. 삼성하고 그런 걸 못 봤어. 하여튼 내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긴 봤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당선작이 과연 당선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 삼성은 어떻게 좋았을까요? 영등 3 등은 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안하고 비교해서 뭐 뭐 특별히 우월하다 하는 점이 안 보였고 당선작은 내가 인정을 하겠더라고. 왜 그거는 뭐 어 자 건축사 시험에서 인면도 그리는 것도 나오나? 건축사 시험에? 인면도 그리는 게 나와? 평면 계획하고 단면 계획이지. 한교시 그러면은 인면도 그리는 데다 여백에다가 뭐 이렇게 스케치로 투시도를 해서 그린다든가 그러면 아마 좀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 시간이 문제인데 그런 훈련이 평소에 필요해. 우리가 뭐 투시도 전문가처럼 그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개념으로 내가 인면 계획을 잡았다. 우리가 사실 인면도만 놓고 보면은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 저게 과연 3 차원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게 그래서 고런 걸 투시도를 스케치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준다든가 하면은 심사하는 교수님이 봤을 때 이 수험생은 요렇게 전체 조형을 요렇게 그 개념을 잡고 인면도 계획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테니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겠지. 음, 그래요. 그 단면도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단면도가 중요한데 단면도가 이뻐야 건물이 이뻐. 근데 사실 단면도가 사실 여기서 좀 너무 평이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생기면 좋은데 뭐 이렇게 단면이 된다든가 평이했어. 과감할 필요가 있었어. 그다음에 인제 아까 지침에서 요구했던 거 뭐 저수조 저쪽 면에서는 뭐 소화용수, 빗물 저류조, 우수 어쩌고 아까 그랬잖아, 우수? 빗물 저류 뭐 이런 게 얘기했었지? 그런 걸 인제 단면도에서 표현을 해준 거고 역시 1 등작이 단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게 썬큰 비슷하게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해서 공연장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점에서 나하고 큰 차이를 보였지. 단면이 예 시험에서도 단면도가 나오니까 단면도를 어 그리는 훈련 이런 뭐 과연 우리가 평면 계획에서 모듈이 얼마에서 예를 들면 모듈이 어 여기서 이게 가령 6 메타로 잡은 모듈이었다고 치고 이거를 9 메타로 잡은 모듈이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면도를 이제 볼을 그리게 되고 구조 계획이라는 것도 인제 시험에서 요구를 하는데 볼을 이렇게 걸어야 되겠어? 이렇게 걸어야 되겠어?
그 사람 생각이 어때? 단변 방향으로 걸어야 되겠어? 장변 방향으로 걸어야 되겠어? 어? 얘기해 봐. 본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단면으로 요렇게 요렇게. 봉규 씨는 장변. 역시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라 다르구만. 장변으로 걸어야 돼. 왜 그러냐? 그거 잘 알아둬야 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스라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둥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 기둥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 빔이 없는 그러한 형태라면 45도 45도 해가지고 요 부분의 스라브 하중은 요 놈의 보가 받고 요 부분의 스라브 하중은 요 거더가 받는 거야. 하중이 이렇게 이동해.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모양의 이 스라브 형태의 하중은 이렇게 하중이 전달이 돼. 그래서 얘가 9m 스판인 얘가 이 보가 받아. 반대로 얘도 이 스라브는 1에서 9m 스판인 얘가 보가 이 힘을 받는다고. 자, 그러면 에이, 요거 다시. 기둥이 6m고 9m고 9m야. 자, 빔을 이렇게 9m니까 3m 간격으로 이렇게 빔을 걸었다고 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아까 얘기한 그대로 요렇게 45도 꺾어서 요렇게 45도 꺾어서 요렇게. 자, 그러면 자, 빔이 요렇게 걸었잖아요. 그러면 예, 요거는 당연히 요 빔으로 요 가다로 전달되겠지. 요렇게 요거는 당연히 요로 또 전달이 돼서 요 가다가 받겠지. 근데 요거의 절반 이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아, 그걸 달리 요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은 요 가다에 전달이 돼. 자, 요 부분은 요 빔이 받아. 또 요 부분은 요 빔이 받아. 요 빔이. 그러니까 이 가다가 받는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가다가 받는 스라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요렇게 와서 2분의 또 2분의 또 2분의 또 2분의 이렇게를 다 이 가다 9m 스판이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가다도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분을 다 얘가 받는다고. 그리고 얘는 요것만 받아. 얘는 요것만 받아. 요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하가 엄청 커지는 거야. 이게 이 거다와 이 거도는 이걸 다 받아야 되니까. 나중 스라바 중 이 스라바 중을 다 받아야 돼. 여기 스판이 이어진다고 하면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부재 단면이 엄청 커져. 그래서 부재 단면, 그 부재,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기둥이 여기 있고, 기둥이 여기 있고, 기둥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빔을 걸어줘야, 장방향으로 걸어줘야,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이게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45도, 이렇게 45도, 이렇게 45도. 요렇게 해서 또 절반 나눠가지고, 요렇게는 요 거다가 받는 거고, 반대로 요렇게는 또 요놈이 가다가 받는 것이고, 또, 빔이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는 요 6m 스판에 요 가다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6m 스판에, 요거는 9m고 요거는 6m니까 짧은 스판의 보가 아무래도 버티는 강성이 세겠지. 그 스판이 크니까 이건 쳐지려고 하니까 그 자체로도 벌써 이미 부담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장방향으로 걸어줘야 에, 하중이 안 분돼 가지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얘기라고. 그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도 그때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만, 홍 씨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 건축사 시험에 반드시 이거를 묻는 단면 계획이나 예를 들면 그 구조 평면도를 작성하시오 했는데 벌써 어 빔을 이쪽으로 걸었다 그러면 이거 땡이야. 미안해, 땡이야. 탈락이야. 내년에 시험 봐. 야, 네 동생은 어디 어, 가져갔대냐? 안 봤어요. 음. 이거는 한 번만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더 고민할 게 없잖아. 너 땡이네. 음. 넌 아직 멀었어. 잠깐 쉬었다 갑시다. 봐봐.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시험 있을 때는 한 번 실수하면 1년 기다려야 돼. 요즘은 이제 1년에 두 번 있으니까 3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으니까, 요번에 떨어지면, 아이고, 뭐, 2차 시험, 6개월 참았다가 시험 보지, 뭐 이러면 되는데, 우리 때는 말이야, 한 번 떨어지면 이놈 그 1년 농사야. 한 번 떨어지면. 그 이제, 아직까지 지금 30년째 시험 보고 있는 내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거. 현상 설계하는 거를, 나하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건축사 시험 빨리 끝내야 돼. 이거, 건축사 시험에 매달리면, 이거 뭐, 일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아주 고달파. 이런 건 빨리 해쳐버리고, 빨리, 실질적인 거에, 뭐, 좀 애를 써야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시험에 매달려가지고 1년 내내 헤매다가 보면, 그래. 네, 공교시는 배치 계획 1교시 끝났으니까 2교시 평면 계획하고, 뭐, 단면도 구조 계획, 이제, 요런 정도 남았는데, 계속 준비하라고. 그리고, 다음, 내일부터, 내가 오늘 이거 마치고 갈 때, 성호 씨는 물론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 현상 설계하는 거, 알고 있겠지만은, 내가 그걸 공유를 할 테니까, 설계지 팀하고, 그 사이트하고 다 공유할 테니까, 내일부터 특별히 다른 일이 없으면 집에서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다음 주일 날, 수업을 그걸로 할 거니까, 각자 계획한 걸 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저 카톡방에다 올려주면은, 그걸 내가 봐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3시에 모여서 크리틱을 하자고. 어떤 게, 이게 좀 고쳐야 될 점인지. 잠깐 쉬었다가. 그런 학원이 뭐예요? 수학원. 우리 때는 수시도가
답안에서 투시도를 그리게끔 했어. 그래서 투시도 학원을 내가 6개월인가 얼마 다녔는데 우리는 투시도까지 그려냈거든. 그때 학원이 그까지 아니 뭐 그거 다 할 필요는 뭐 아니 학원까지 다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요즘은 동영상 유튜브에도 그런 강의가 많고. 학습을 음, 다녀온 지한 이제 거의 6개월 된 것 같아요. 음, 그거에다가 대략적으로 그걸 먼저, 사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내일 음, 이쪽이 이제 분석가를 대략적으로 근데 그게 뭐 내년 3월에 예정하고 있다며. 근데 실시 설계는 1월에 하기 원해요. 저희 설계 있는 것 자체는 1월에 하기 원해요. 3월에 이제 그래? 음, 대략적으로 봐도 견적가를 그래? 시스템 기계를 원했었는데 내일 그런 것도 보내드리고 시스템 기계는 해달라고? 예, 그러면 고소 작업차로 한다는 건가? 거기가 6중 보내드릴 건데 6중에 드라이비트 있어요 발코니에 음, 그 부분을 알루미늄 시트로 이제 붙여달라는 의뢰였기 때문에 음. 그거랑 외부 도색이 그래. 거기가 남부학습이 노출된 면이 스트레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그걸 몰탈 균열 보스 음, 것 그것도 우리가 보면에 사항으로 넣어달라 음,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걸 포함한 분석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있어 보이고 음. 근데 그 드라이비트를 알루미늄 시트로 바꾸는 면적이 30제곱미터가 넘나? 그거는 도면을 보고 좀 따져봐야 돼요. 음, 나올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 왜냐면 남생활관 따로 있고 여생활관 따로 있고 그럼 넘겠네. 근데 저랑 왕호 씨가 봤을 때는 음.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다닐 때. 드라이비트가? 왜냐면 거기 드라이브트를 왜 깔았나 하는 부분을 보니까 음, 그 각진 네모낸 노철도 생활관이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 학생이 숙식하는 곳인데 음. 근데 내단열은 바깥쪽 면은 되지만 안쪽은 내단열 치기가 좀 여기 항상 면적이 좀 뻑뻑해서 뻑뻑해서 내단열로 드라이브트를 위에 알루미늄 시트를 박아놓은 네모나게 음, 이렇게 하는 현상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거는 그 드라이브트를 따는 것보다 음. 그냥 알루미늄 시트로 그런 요구요. 그러면 단열재 없이? 단열재가 있는 상태에서 시켜달라는 의뢰. 지금 어차피 근데 배부름이 있다고 하면 철거하고 단열재를 다시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일단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음, 분별이 끝나가지고 저랑 왕호 씨가 봤을 때 그런 현상도 있고 이게 배부른 게 이렇게 코팅하는 게 있잖아요. 음, 그거보다 살짝 너무 튀어나가진 않고 큰 범위에 벗어나진 않지만 음. 아, 후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호구? 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음, 그대로 드라이브가 노출돼 있는데 음, 흰사이 부분이 옥상에 들어갔는데 전면적으로 보수는 하고 싶어요. 뭐 일을 벌리고 싶진 않은데 보는 게 조금 통하니까 그래 사람이어서 음, 그 주중에는 전적가를 음. 그래, 의뢰를 사진 보내봐. 네. 그리고 저희 보건축 일곱 개발 음, 거기에서 보건축 음, 아그 처음에는 가장 그쪽 가장하고 어떻게 됐는데 이제 대리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음. 사장님한테 보는 게 대리가 지금 그 대리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했어. 그 간단히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그 515번지 필지를 벗어나서 그 사찰이 산 몇 번지를 인접 부지를 침범해서 걸쳐 있기 때문에 그냥은 단순히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얘기했어. 아,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에서 그거는 뭐 그 공원화 사업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데가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관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서 뭐 보유하고 있는 건축사가 있으면은 그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엔지니어링 공원화 사업에 관련되는 자료를 나한테 다 공유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은 안 된다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주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야. 하는 거지. 자, 이거 좀 봅시다. 우리가 이게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해. 이거를 평면 계획에서 건축사 시험이 그동안에 땅이 거의 정형적인 땅이 이제 많이 나오고, 다만 레벨을 차이를 둬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곤 했는데, 이제는 또 몰라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긴 이런 좀 이형의 땅을 그 과제 제시로 시험 문제로 제시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의 땅이 나왔을 때의 코어 계획, 요런 걸 잘 봐도 이렇게 각진 사각된 부분에서의 화장실 계획이나 엘리베이터 배치, 요런 훈련을 평소에 해 두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거야. 어 그래서 잘 익혀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면도 하다가 말았나? 인면도, 면도 단면도 하다가 말았지. 구조 쪽으로 하다가 말았구나. 음, 음. 구조 얘기했었지. 구조는 이거는 전대리가 잘 알아둬야 돼. 아까 얘기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가 걸리겠구나, 빔이 걸리겠구나 하는 거를 기본 개념이 딱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단면도 그릴 때, 가만히 있어라. 이게 8.1m 스판인데, 이 8.1m 스판에서 빔을 여기에 몇 개를 둬야 되는 거지? 아니면 안 둬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어야 돼, 단면도를 그릴 때. X1, X2가 있는데 8.1이었다. 평면도로 가보자고. 자, 요 스판이네. 자, 요게 8.1m 스판이고, 요게 11.1m 스판이네. 자, 스판이 큰데, 뭐, 이런 이제 구조라고 봤을 때, 이게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잖아. 아까는 9m였고, 요게 6m로 봤었잖아. 근데 이제 요게 8.1이고, 요게 11m야. 그럼 빔을 이렇게 걸 거냐, 이렇게 걸 거냐, 이거거든. 당연히 이렇게 걸어야지. 근데 8.1m에다 가운데다 하나 걸면 이게 4.1m, 4.05m가 되잖아. 이거는 조금 또 간격이 넓어 보이는, 4.5m, 4.4m라고 해도 충분히 그 스판으로서 할 수가 있어. 그러면 4.5m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중 분담이 되고, 어, 이 8.1m 스판의 이 가다는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요까지, 요렇게 해서 요거 2분의 1까지, 요렇게 해서 요 가다가 부담을 하는 거야. 네, 그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빔을 하나 둘 경우에 그렇고, 자, 이게 8.1m 스판이 좀 넓다. 그럼 빔을 두 개 한번 더 보자, 이거지.
그러면 3, 2는 6, 3, 7에 21, 2.7m 스판으로 빔을 걸게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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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부분이 요 가다가 부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4m 스판은 좀 넓으니까 내가 2.7m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면도에 빔이 이게 두 개가 들어간 거야.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고. 단면도 뭐 그냥 그린 게 아니고. 그 평면상으로, 고조 평면상으로 빔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 단면도를 그렸다는 점,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 단면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야. 보의 개수라든가 보의 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 보의 춤은 어떻게 하냐? 보통 12분의 1로 잡죠. 근데 우리가 16분의 1도 잡기도 해. 우리가 뭐 하이 텐션 바를 쓰거나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서,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표준이 12분의 1이었는데 16분의 1도 가능하다. 16분의 1 정도. 그래서 보춤이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개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이제 단면도라든가 이런 도면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면도에서 또 특별한 게 없네, 이제. 뭐, 워낙 평이한 거라서. 자, 요거는 그럼 반대로 아까 11.1m인데, 뭐가 이게 빔이 왜 들어갔느냐. 11.1m라서 이게 아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빔이 길어가 11.1m에서 길어가지고 중간에 타이빔으로 하나 잡아준 거야, 요게. 음. 이게 비틀릴 거 아니야, 너무 길면은. 그걸 잡아준 거야. 비틀리지 말라고 잡아준 거야. 그런 게 들어가 있었고, 그냥 단면도라고 해서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봤었지만은, 가령 같은 층에 이제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기계실은 배관에서 물이 항상 누수가 되기도 하고, 물을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고, 기계실은. 그래서 물을 빼기 위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300 두께로 묵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줘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기계실 바닥은 300 두께의 무건을 치면은 전기실이 예를 들면 옆에 붙어 있다. 그럼 전기실은 더 높아야 돼. 왜냐하면은 기계실에 물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물이 전기실로 오버플로가 되면은 곤란해. 어. 물은 전도체잖아. 물이 전기가 들어가면 곤란해. 그래서 전기실 바닥은 기계실 바닥보다 좀 높아야 돼. 이게 예를 들면 300이면 얘가 뭐 450이 됐든 600이 됐든 전기실이 높아야 돼. 그게 단면도 그릴 때에 고르는 점을 잘 유념해야 되고, 요번에 우리 강산동 양육친화주택 할 때 지침에 나왔었지. 전기실은 아예 층을 달리해 가지고 기계실보다 위에 층에, 같은 층에 안 놓이고 위에 층에 놓게끔 그렇게 지침에서 요구를 했었다고. 그게 물 때문이야. 음. 그런 거를 알아둬야 되고, 단면상으로. 음.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단면도 상으로도 이제 이런 가구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주고, 음, 이것도 발코니도 마찬가지야. 이거 보면 조금 낮게 돼 있지, 이렇게?
구조가. 바닥, 일반 바닥이면 구조 바닥은 이 발코니 바닥은 좀 내려와 가지고 다운 시켜 가지고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돼 있어. 물 때문이야. 어. 마감은 같은 뭐 데크 깔더라도 여기는 물은 항상 다닐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요걸 단을 준 거야. 그런 것이 구조 평면도에도 표현이 돼야 되고 단면도에도 표현이 돼야 돼.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강당이 천정고가 높잖아. 그렇더라고 해도 조정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지. 무대에서 있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여기 보여지면은 되는 거니까 천정을 뭐 2.5 든지 뭐 해서 이거는 이만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음 자 여기서 또 인제 옥상 올라가 가지고 여기 휴게 데크가 있고 옥상 정원이 있는데 옥상 정원은 이게 뭐 초하루 심거나 텃밭이니까 무슨 채소 같은 거 심으려면 낮아야 되겠지. 휴게 데크도 여기 바닥하고 달라 가지고 여기 마감은 같은 레벨이더라도 여기도 물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구조 레벨을 다운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뭐 계단 나누는 거는 다 알겠지만은 층고 가지고 1 바퀴, 2 바퀴 돌리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층고가 높으니까 5.4 니깐 2.7 미터로 1번 돌리고 다시 2.7 미터 가서 5.4 미터 높이. 자 이 4.2 미터 정도는 인제 한 번에 한 바퀴 돌아서 바로 들어가는 거고 4.5 도 아슬아슬해.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렸는데 2 바퀴 돌리면은 2 바퀴 돌리면 2250 이잖아. 예를 들면 이걸 2 바퀴 돌렸다고 할 것 같으면 요렇게 해서 참 만들고 다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요 높이가 얼마나 요 2250 나올 거 아니야. 스라브 두께 빼면은 스라브 두께 150 이면 빼면 얼마야? 2100 남지 요거. 2100 이면은 법으로 정한 딱 그 높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500 이면 2 바퀴를 돌릴 수 있기는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돌리지 말고 한 바퀴로 해결하고 어 이 계단의 폭이 정이 안 되면은 2 바퀴를 돌리긴 한데 예를 들면 4400 이다. 그럼 2 바퀴 못 돌려. 한 바퀴를 해결해야 돼. 그럼 평면 바꿔야 돼. 요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5.4 미터니까 2 바퀴 돌렸네. 한 바퀴, 2 바퀴. 4.5 이건 한 바퀴 돌렸고 단면도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평면하고 평면도 상으로 이 치수와 5m 10이라고 하는 평면 치수와 단면도 상으로 하고는 이 층고와 요런 관계를 잘 고려해 가지고 그려야 돼. 그리고 계단은 현안 계단 경사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150에 300. 어 칠판 높이와 150과 디딤판 폭의 합이 450 이면 따봉이다. 올라가기 오르내리기에 아주 편한 각도다. 이 각도가. 고런 얘기야. 근데 인제 이것이 이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평면상으로 계단 폭이 넓어야 여유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상 불가피하게 계단 폭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얘 뭐 160 으로 한다든가 165 로 한다든가 얘도 뭐 300 으로 안 하고 270 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계단 단면을 그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고 그냥 막 그려지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면도라는 게. 그렇고 다음에 넘어가면은 뭐 마감 재료 이런 거는 재료도 많이 평소에 알아둬야 돼.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의 조합 예를 들면 목재 루버와 테라코타 패널과의 어
마감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떤 조화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걸 평소에 많이 느끼고 현장을 보고, 현장을 못 보더라도 건축 잡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감을 익혀야 돼. '아 이거 이렇게 이런 재료 조합이면 이쁘더라.' 이거는 뭐 무광 메탈 패널인데 어 또 뭐 돌과 이런 뭐 또 목재 루버의 관계, 예. 징크 패널과 예를 들면은 벽돌과의 관계, 이런 재료들의 조합을 잡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건축 잡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껴야 돼. 망원은 버스를 타고 강남을 다니면서 그게 뭐 어 그렇게 좋은 방법은 뭐 어때?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유럽에 건축 기행을 간다든가 이런 거를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걸어서 세계 여행 뭐 요런 저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편안하게 누워 가지고 그냥 잘 보고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좀 그런 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나도 뭐 가는 데마다 뭐 좋은 건물이 다 있나? 이거는 인제 외부 공간 계획인데 뭐 이것저것 예 구석구석 부분 토시도를 이렇게 예 왠지 편집 끓이 편집해 가지고 해서 시간이 쫓기니까는 이런 거를 보정할 시간이 없는 거야. 걱정이 음. 잘 안 눈에 한눈에 딱 안 들어오지. 뭐지 그래. 그게 이제 시간 때문이야, 시간 때문. 항상 우리가 도움이 안 좀 돼. 막판에 여유를 좀 가지고 이런 보완을 해 가면서 제출물을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 계획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아까 단면도하고 또 다르게 표시돼 있네. 제대로 돼 있네. 8.1 미터 스판에 빔이 2개 걸려 있지. 음. 구조 평면도 이게 인제 내진 코하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기둥과 홍벽이고 빔과 가다가 인제 이렇게 구조 계획이 돼 있다. 요것이 건축사 시험에 나온다. 항상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뭐 콘크리트가 됐든 철골이 됐든. 그 철골은 또 이게 무슨 뭐 자 강접합이냐 무슨 핀접합이냐 뭐 에 저 이런 거 기본적인 거를 알아둬야 시험을 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시험을 못 쳐. 그러니까 빔을 벌써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었다. 그러면 이제 아웃이지. 바로 탈락이야. 그거 보려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 건데 뭐. 그다음에 건축 인증 뭐 이거 BF 무슨 뭐 에너지 전략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쭉 봐도 이거 늘 써먹는 거야. 우리 이건희 늘 하는 거 갖다 붙이는 거 요거 아니야. 요거 늘 갖다 붙이는 거 요거 갖다 붙이고 요거 갖다 붙이고 요거 갖다 붙이고 이런 거는 익혀 두면은 한 번 이해하고 익혀 두면은 다른 데서도 항상 같은 패턴으로 써먹게 된다. 그다음에 수정 공사비 이것도 내가 엑셀 공유 안 했나? 어. 이거 한번 공유해 줄게. 이거 인제 우리가 전체 예산이 인제 지침에서 딱 주어졌잖아. 공사비가 예를 들면 100억 이면 100억 이렇게 지침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엑셀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에다가 넣으면 토탈 금액을 넣으면 자동방으로 건축공사는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얼마, 얼마 이렇게 딱 분배가 되게끔 돼 있어. 그 부가가치세 빼고 요걸 딱 숫자를 넣으면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엑셀 파일로. 그다음에 법규가 어디 있을 텐데 법규가 없네 이거는.
사업 추진 일정 계획, 이건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고. 근데 법규 검토서가 왜 없냐? 맨 위에 아니야, 법규 검토서가 없네. 지침서는 어떻게 돼 있었지? 이거 설명서, 지침서, 제공도서, 제출물, 설계지침, 저작권. 설계 설명서가, 아, 법규 검토서가 여기 있네. 건, 어디 있었구만. 아, 여기 있네. 여기 앞에 있었구나. 자, 이건 우리가,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었나 봐. 건폐율 60%, 800%, 저장은 뭐 그렇고, 대전의 공직, 도로경계선 3m 후퇴선이 있었고, 여기에, 이게 3m 후퇴선이 있었죠. 전체 가로구역별로 60m고, 대지 면적의 조경은 15%, 직통계단 2개소,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 승강기 한 대, 이건 이때는 30%였구나, 신재생. 태양광이 30%. 이런 건 이제 알아도, 이거는 뭐 지금 현재는 이게 35%까지인가 올라가 있을 거야. 이게 대지 법규 분석도구나. 여기 일조권이, 이건 일조권에 아예 해당이 없었네. 왜냐하면, 넓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상호 대지에는 일조권이 적용 제외다. 그 다음에 2개소 이상 계단, 성북 건축선 3m,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 60% 이하다는 걸 보여줬고, 생태 면적률이 30%, 그런 법규가 있었고, 그런 정도였네. 하여튼 뭐 애는 썼지만 탈락했어. 입상을 못하고 말았어요. 입상을 못했다는 얘기는 건축사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지. 지금 건축사 시험 합격률이 몇 프로 되나? 30% 되나? 4, 500명. 응시자 수는? 7, 8천? 그렇게 나. 그렇게나 많아? 하여튼 1,000명까지라는 거지. 몇천 명, 그렇지, 몇천 명이지. 몇천 명이지. 8,000명.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 5천 명에서 500명 뽑는다. 그거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10%도 안 되는 거다. 400명, 500명. 그러면 10%라는 얘기는, 10%라는 얘기는 한 반에 시험이 20명 보면 2명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야, 그게. 야, 너 철저하게 준비 잘해. 10년 남았으니까. 어? 한 바퀴 붙어버려. 너 지금 아니야. 시험인데. 전대리는 내가 볼 때 시험에 강할 것 같아. 왜요? 다른 아니야, 아니야. 잘할 거야. 저 시험에 강한 사람이 있어.
내 정 과장이 걱정이야. 정 과장이 지금 장가 가 가지고 뭐 각오는 좀 다지고 있는데. 아, 그래? 아니, 요 앞에서 자르면 돼. 편집이 가위가 있잖아, 가위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 과장이 난 좀 걱정이 돼. 시험 스타일이 아니라서. 넌 시험 스타일이야? 음. 시험에 좀 강해? 응? 건축 기사는 몇 번에 붙었어? 아, 그렇게 많이 했어? 계속 있으니까요. 한 해에 4번씩. 맞아. 기사는 그렇지. 음. 처음 초기 공부했을 때. 그리고 기사 시험이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고 그렇지. 필기는 한 번에. 아, 필기는 그러니까 이 문제은행식이라서 좀 쉽고, 필기는 이제 그 적선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텐데. 경험이 없어. 어, 그래. 형이 제일. 그래, 전 대리는 우리 사무실 입사하게 된 결정적인 게 건축 기사 자격증이었어. 아니야. 건축 기사 자격, 아니, 물론 이제 민집사야 사회복지 실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성호 씨를 찍었지만, 건축기사 학생 있어도 저기 뭐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축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적산 작업이 가능하고 도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네, 요즘은 아니, 근데 그 사회복지사가 말이야, 앞으로 저 우리나라 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여, 내가 보기에는. 응. 처우 개선이 안 돼? 안 돼? 뭐야, 사회복지 그런 생활을 하는 응. 소비를 하는 그건 초기에서 그냥 그 시세에 맞는 그 레벨에 맞는 데까지만 올라가. 아니, 예산은 점차적으로 이 안전이나 복지 쪽으로 예산이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늘어나는 폭에 비해서 그 배출되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희소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응? 줄이자. 인원을 희소가치를 줄이자고. 높이자. 그래, 미국 그래. 사회복지 응, 하지만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완전한 미국 사회복지 응, 미국에 있고 시설들은 다 일본 제재를 다 따라한 거고 정책은 미국 고 공부조 정책을 나눠 띄워주는 유럽에 있는 수강제도 응, 하고 이거저거 본받아 생각하는 응,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통합된 그걸 따라가야 되면 그걸 바꾸면은 원래 구조를 받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으로 복지를 해왔던 국가가 아니다. 응, 일제 시대 때 생활부조법 그때 미국에 있는 했기 때문에 응. 것들을 조금 이제 아, 그 와중에 너무 법은 차례대로 꾸준히 생겨나는데 그게 맞게 인적 자원이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외국에서도 그렇고 의료만큼 그렇게 갈 수 있는 건축만큼 하고 근데 그럼에도 있는 제가 소외된 사람들이 응. 그 사람들이 환원시키는
기업은 왜 전문성이 있냐면 때문에 음. 이거에 대한